다음은 중개사법 중개업 중 중개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기출지문 내용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와 과실 없이 중개의뢰인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 또는 고의로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보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금액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7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6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7 이내로 한다. 중개대상물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4이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면 보수 이외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B시의 건축물을 중개한 경우 A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은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산정한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거래금액의 계산에 있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을 중개한 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 사무소 휴업 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처음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을 때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중개업의 폐업 신고는 수수료 납부 사항이 아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 분사무소 설치에 신고를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계약금 및 납부한 중도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이 적용된다.